글렌리지는 오리건주 북부에 자리한 작은 마을입니다. 인구 8천여 명.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겉으로 보면 평화롭습니다. 하지만 최근 3개월 사이 주민 5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자발적 실종이라고 발표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레나 하트는 17살입니다. 글렌리지 고등학교 3학년이지요. 그녀는 말이 적은 편입니다. 친구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찰력만큼은 누구보다 뛰어났습니다.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레나는 엄마 레이첼과 단둘이 삽니다. 아버지는 레나가 5살 때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는 마을 도서관에서 일하며 둘을 부양해왔지요. 레이첼은 성실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피곤해 보입니다.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레나의 방은 2층 끝입니다. 창문 너머로 뒷마당과 그 너머 숲이 보입니다. 그녀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금속성 울림 같은 것.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마치 신호처럼. 레나는 노트에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 지속시간, 방향. 3주 동안 기록한 결과 소리는 주로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들렸습니다. 숲 쪽에서 나는 것 같았지요. 레나, 또 안 자니? 엄마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이 안 와요. 핸드폰 그만 보고 자야지. 내일 학교 가잖아. 알았어요. 레나는 노트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해봤자 소용없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소리 이야기를 꺼냈을 때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레나는 확신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리고 한 달 전 옆집에 새 이웃이 이사 왔습니다. 클레이튼 씨라는 중년 남성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환영했습니다. 그가 시의회에 큰 기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증축 비용도 그가 냈지요. 정말 좋은 분이셔. 덕분에 우리 도서관이 새 단장을 하게 됐어. 엄마는 클레이튼을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불편했습니다. 클레이튼의 집은 레나네 집 바로 옆입니다. 큰 저택은 아니지만 마당이 넓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이 있었습니다. 레나는 이사 온 첫날부터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환기구가 땅 위로 튀어나와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레나는 또다시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금속성 울림.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숲이 아니라 옆집에서 들렸습니다. 클레이튼의 집에서. 레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소리는 분명했습니다. 규칙적인 두드림. 마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레나는 노트를 꺼내 기록했습니다. 2시 17분. 옆집 지하 방향. 반복적 금속음. 약 2분간 지속. 다음 날 아침 레나는 학교 가기 전에 클레이튼의 집을 유심히 봤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레나는 알았습니다. 무언가 있다고.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커피숍엔 손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표면일 뿐이라고. 실종된 사람들의 포스터가 전봇대에 붙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실종자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마을 편의점 주인 박 씨. 그는 새벽 출근길에 사라졌습니다. 무서운 일이지. 지나가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밤에 나가면 안 돼요.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는 마을 중심부에 있습니다. 작은 건물이지요.
레나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은 평소처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3교시 역사 수업 시간, 레나는 창밖을 봤습니다. 경찰차 한 대가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천천히, 마치 무언가를 감시하듯. 수업이 끝나고 레나는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곳을 좋아했으니까요. 그곳에서 그녀는 오래된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글렌리지 개발 계획 발표, 시의회, 외부 투자자와 협력. 기사 사진 속에 낯익은 얼굴이 있었습니다. 클레이튼이었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마을과 관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레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레나는 다시 클레이튼의 집을 봤습니다. 그는 마당에서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레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안녕, 레나.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레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때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어땠어? 괜찮았어요. 클레이튼 씨 봤니? 정원 가꾸시던데. 네. 좋은 분이야. 우리한테도 친절하시고. 레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클레이튼을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달랐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레나는 다시 창문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펴고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옳지. 2시 12분.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습니다. 금속성 울림.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레나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듣고 기록하는 것. 그것이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알았습니다. 이 마을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고.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다고. 그리고 레나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레나는 학교에서 이분 밀러를 찾았습니다. 이분은 같은 반 학생입니다. 컴퓨터 동아리 회장이지요. 친구는 많지 않지만 레나와는 가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 잠깐 얘기 좀 할까? 점심시간 레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무슨 일인데? 이분은 샌드위치를 먹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레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멀리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좀 봐. 내가 3주 동안 기록한 건데. 이분은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시간, 장소, 소리의 패턴, 꼼꼼한 기록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소리 일기. 옆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매일 밤 비슷한 시간에. 그냥 난방 시스템 소리 아닐까? 아니야. 사람 목소리 같았어. 어젯밤엔 분명히 들었어. 이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옆집이면 클레이튼 씨 집? 응. 그분 마을에서 유명한 사람이잖아.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레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같이 확인해 보자. 방과 후 둘은 레나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클레이튼의 집은 조용했습니다. 차는 없었습니다. 외출한 것 같았지요. 지금이야. 레나가 속삭였습니다. 둘은 담장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뒷마당으로 돌아갔습니다. 환기구가 보였습니다. 땅에서 30cm 정도 튀어나온 금속 격자. 이분이 무릎을 꿇고 환기구에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아무 소리도 안 나는데? 밤에만 들려. 새벽 2시쯤. 레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환기구 안은 어두웠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금속이 긁히는 소리, 그리고 작은 신음 같은 것. 이분이 레나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들었어? 응, 분명히 들었어. 둘은 서로를 봤습니다. 긴장이 흘렀습니다. 안에 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레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환기구 옆 풀숲에서 무언가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었습니다. 작은 금속 명찰이었습니다. 이거 봐. 명찰에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제이, 파크, 박씨. 일주일 전 실종된 편의점 주인. 이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실종자 명단에 있던 사람이야. 경찰에 신고해야 돼. 응, 지금 당장. 둘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레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옳았다고. 보안관 사무소는 마을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요. 레나와 이분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보안관 톰슨이 물었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남성입니다. 마을에서 20년 넘게 일했지요. 신고하러 왔어요. 레나가 명찰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클레이튼 씨 집에서 찾았어요. 박씨 것 같아요. 톰슨은 명찰을 받아들었습니다. 잠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디서 찾았다고? 클레이튼 씨 집 뒷마당이요. 환기구 근처예요. 환기구 근처? 톰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거기서 뭘 했니? 소리를 들었어요. 이상한 소리요. 그래서 확인하러 갔는데 남의 집 마당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지. 톰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안에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이 끼어들었습니다. 클레이튼 씨는 시의회의 중요한 후원자야. 마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래서요? 그게 중요해요? 레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레나, 진정해. 내 말은 알겠어.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명찰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조사는요? 집을 수색하거나 영장이 필요해. 그리고 영장을 받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지. 톰슨은 명찰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일단 내가 확인해 볼게. 너희는 그냥 학교나 잘 다녀. 하지만 됐어. 이제 가봐. 톰슨이 손을 저었습니다. 대화는 끝났습니다. 레나와 이분은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믿을 수 없어. 완전히 무시하잖아. 이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의도적이야. 뭔가 숨기고 있어. 설마 보안관까지? 모르겠어. 하지만 클레이튼이 마을에서 영향력이 크다는 건 확실해. 둘은 한동안 말없이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할까? 이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어. 하지만 경찰이 안 움직이면 우리가 할 수밖에.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옳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위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레나는 클레이튼의 집을 다시 봤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현관에서 클레이튼이 레나를 봤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레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엄마가 물었습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어디 갔었어? 친구랑 있었어요. 이분이랑? 네. 엄마는 잠시 레나를 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레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경찰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시가 되었습니다. 레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습니다. 금소금,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 도와줘. 레나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신했습니다. 저 안에 누군가 있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든. 레나는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이분과 다시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레나의 마음속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레나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레나는 학교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 레나가 물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집에 보안관이 왔어. 뭐? 톰슨이 우리 부모님한테 경고했대. 클레이튼 씨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불법 침입이라고. 이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나한테 너랑 더 이상 어울리지 말래. 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안해, 레나.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이분은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레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점심시간 레나는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이분마저 떠났습니다. 이제 혼자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레나, 앉아봐. 엄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레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톰슨 보안관한테 전화 받았어. 내가 클레이튼 씨 집에 무단으로 들어갔다면서? 엄마, 그게 아니라. 레나. 엄마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클레이튼 씨는 우리한테 잘해주시는 분이잖아.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집 지하실에. 그만해. 엄마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알아. 하지만 이건 너무 심해.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무슨 짓이야? 증거가 있어요. 실종된 사람들이. 증거? 무슨 증거? 레나는 명찰 이야기를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듣지 않았습니다. 클레이튼 씨가 직접 전화하셨어. 내가 자기 집을 조사한다면서. 얼마나 무례한 거야. 엄마, 당분간 외출 금지야. 학교 끝나면 바로 집에 와. 그리고 휴대폰 내놔. 뭐? 휴대폰? 지금 당장. 레나는 엄마를 봤습니다. 엄마의 눈에는 피로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제 말 좀 들어봐요. 휴대폰 내라고 했어. 레나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방으로 가. 엄마가 말했습니다. 레나는 아무 말 없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클레이튼의 집이 보였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먹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레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관처럼
2시가 되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급박했습니다. 금속음과 함께 비명 같은 것. 레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노트북이 생각났습니다. 레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은 아직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검색창에 글렌리지 실종 사건을 쳤습니다. 몇 개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모두 자발적 실종으로 추정이라는 문구뿐이었습니다. 레나는 더 깊이 검색했습니다. 10년 전 기사들을 찾았습니다. 클레이튼과 마을 개발 계획,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0년 전에도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3명 모두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레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검색을 했습니다. 클레이튼 지하실 건축허가 시의회 문서가 나왔습니다. PDF 파일이었습니다. 레나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지하실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일반 지하실보다 깊었습니다. 그리고 방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큰 지하실이 필요하지? 레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초인종이었습니다. 누군가 왔습니다. 레나는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클레이튼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죄송합니다, 레이첼 씨.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클레이튼의 목소리였습니다. 레나의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물론이에요.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나는 계단 위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따님이 제 집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군요. 클레이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차가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 타일렀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레이첼 씨, 혹시 재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네. 갑자기 왜요? 제가 도서관 후원을 하면서 직원분들 형편도 알게 됐어요. 싱글맘으로 아이 키우시기 쉽지 않으시죠? 그건 저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장학금 같은 거요. 레나 양이 대학 갈 때 필요하지 않겠어요? 레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건 너무 과분한데요. 엄마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과분하지 않습니다. 마을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을 돕는 게 제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다만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클레이튼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레나 양이 더 이상 제 집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해주세요. 오해가 생기면 곤란하니까요. 알겠습니다. 확실히 주의시킬게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레나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엄마가 매수당했습니다. 돈으로. 클레이튼은 영리했습니다. 레나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레나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설계도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새 계정이었습니다. 이분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학교 이메일로. 이분 나야. 핸드폰 뺏겼어. 이 주소로 연락 가능해. 증거 찾았어. 설계도. 내일 학교에서 보여줄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클레이튼의 집에 불이 꺼졌습니다.
레나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라도 하겠다고, 증거를 모으겠다고, 그리고 진실을 밝히겠다고. 두렵지 않았다면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분노가 컸습니다. 마을은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레나는 깨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나는 학교 도서관에서 이분을 기다렸습니다. 1교시 시작 전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들어왔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레나에게 다가왔습니다. 메일 받았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올 줄 몰랐어.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야. 너무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이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도와줄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레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설계도 봤어? 응. 지하실이 보통이 아니야. 방이 3개나 돼. 그리고 환기 시스템도 특이해. 감금용이라는 거지? 확실하진 않아. 하지만 의심스러워. 둘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할 것 같아. 레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 오늘 밤. 클레이튼이 외출하는 시간을 알아냈어. 수요일 밤 8시엔 시의회 회의가 있거든. 확실해? 도서관 게시판에 공지 떴어. 클레이튼도 참석한대. 이분은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 해보자. 저녁 7시 레나는 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엄마는 아래층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외출 금지 중이었지만 레나는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8시 10분 클레이튼의 차가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레나는 창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차가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이제였습니다. 레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나무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릴 적 몇 번 타본 적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나무로 옮겨 탔습니다. 땅에 내려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분이 길 모퉁이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배낭을 메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둘은 클레이튼의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뒷문으로 갔습니다. 이분이 배낭에서 도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야? 아빠 공구함에서 가져온 거. 자물쇠 따는데 쓸 수 있어. 이분은 유튜브에서 배운 대로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몇 분 후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됐어. 문이 열렸습니다. 둘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어두웠습니다. 레나가 휴대용 전등을 켰습니다. 약한 불빛이 복도를 비쳤습니다. 지하실 입구를 찾아야 돼. 주방 옆에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레나가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잠겨 있었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 이분이 다시 도구를 꺼냈습니다. 자물쇠가 더 복잡했습니다. 시간이 걸렸습니다. 빨리. 레나가 속삭였습니다. 하고 있어. 조금만.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계단이 보였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둘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지하실은 넓었습니다. 복도 양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설계도대로였습니다. 첫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빈 방이었습니다. 하지만 벽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은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문을 열었습니다. 의자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들. 이분이 서류를 들었습니다. 이거 봐. 실험 기록이야. 실험? 약물 투여, 관찰 일지. 이게 뭐야, 사람을 대상으로? 레나는 서류를 빼앗아 봤습니다.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실종된 사람들의 이름. 증거야. 이걸 가져가야 해. 이분이 서류를 배낭에 넣었습니다.
세 번째 문 앞에 섰습니다. 문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사람 소리. 레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명.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남자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박 씨였습니다. 실종된 편의점 주인. 박 씨. 레나가 다가갔습니다. 누구세요? 구하러 왔어요. 경찰을 불러야.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 빨리. 이분이 레나를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지금은 안 돼. 우리가 잡히면 끝이야. 발소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클레이튼이었습니다. 누가 있어? 그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레나와 이분은 방 구석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클레이튼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레나, 이분. 나와요. 이미 다 알아요. 레나는 떨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나와요. 그럼 다치지 않게 해줄게요. 이분이 레나를 봤습니다. 어떡하지? 레나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전기 패널이 보였습니다. 벽에 달린 큰 스위치판. 저거. 레나가 속삭였습니다. 전기를 끊으면 혼란을 만들 수 있어. 이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패널로 다가갔습니다. 클레이튼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분이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불이 꺼졌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클레이튼이 소리쳤습니다. 레나와 이분은 뛰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문을 찾았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계단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클레이튼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망가지 마. 주방을 지나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뛰어. 둘은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 블록을 달렸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뒤를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공했어. 이분이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증거도 있고. 레나는 배낭을 확인했습니다. 서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경찰은 안 돼. 톰스는 믿을 수 없어. 레나는 생각했습니다. 대도시 언론사. 거기로 가야 해. 어떻게? 내일 아침. 학교 가는 척하고 버스 타자. 포틀랜드까지. 이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둘은 약속했습니다. 내일 아침 7시. 버스 정류장에서 레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타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거칠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생겼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할 친구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클레이튼의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 분노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레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그녀는 용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는 희망을. 내일이면 모든 것이 바뀔 것입니다. 레나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레나는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학교 잘 다녀와. 엄마가 현관에서 말했습니다. 네. 레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이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응. 포틀랜드행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둘은 탔습니다. 창밖으로 글렌리지가 멀어졌습니다. 2시간 후 포틀랜드에 도착했습니다. 큰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지? 이분이 물었습니다. 오리건 타임즈. 주요 일간지야. 레나는 미리 주소를 알아뒀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신문사 건물은 시내 중심에 있었습니다. 높은 빌딩이었지요. 학생들이 무슨 일로? 접수 직원이 물었습니다. 제보하러 왔어요.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자를 만나고 싶다는 거니? 네. 직원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중년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내가 최 기자야. 무슨 제보인데? 레나는 배낭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글렌리지에서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경찰이 덮으려고 해요. 이게 증거예요. 최 기자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야? 네. 우리가 직접 찾았어요. 어디서? 레나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소리, 클레이튼, 지하실, 감금된 사람들. 최 기자는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전화했습니다. 큰 사건입니다. 즉시 취재팀을 보내야 해요. 1시간 후 취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경찰도 함께였습니다. 주 경찰이었지요. 글렌리지 경찰이 아닌. 오후 일행은 글렌리지로 향했습니다. 레나와 이분도 함께였습니다. 클레이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제시했습니다. 클레이튼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실에서 사람들이 구조되었습니다. 박 씨를 포함한 3명, 모두 약해져 있었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씨가 레나를 봤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레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클레이튼은 체포되었습니다. 서류에서 더 많은 증거가 나왔습니다. 시의회 인물들도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톰슨 보안관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받고 사건을 묵인했던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레나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글렌리지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습니다. 레나. 엄마가 레나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엄마. 내가 옳았구나. 엄마는 일어나 레나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널 믿지 않았어. 내가 돈 때문에 클레이튼을 믿었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널 지켜줬어야 했는데. 엄마는 울었습니다. 레나도 같이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해냈어. 용감했어. 엄마가 레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너무 위험한 일이었지만 내가 아니었으면 저 사람들은 못 돌아왔을 거야.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분이 도와줬어요. 그래. 좋은 친구구나. 다음 날 학교에서는 레나와 이분이 영웅처럼 대접받았습니다. 하지만 둘은 조용히 지냈습니다. 우린 그냥 옳은 일을 했을 뿐이야. 레나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마을 전체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보안관이 왔습니다. 시의회도 재구성되었습니다. 구조된 사람들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편의점을 다시 열었습니다. 레나, 고마워. 그가 레나에게 초콜릿을 건넸습니다. 원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 가져가. 괜찮아요. 레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다가왔습니다. 레나는 여전히 2층 방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옆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클레이튼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지요. 레나, 저녁 먹자. 엄마가 불렀습니다. 지금 가요. 레나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노트가 있었습니다. 그 밤들의 기록.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버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려움과 맞섰던 날들을, 진실을 찾았던 순간들을. 식탁에 앉았습니다. 엄마가 요리한 저녁이었습니다. 따뜻한 국 냄새가 났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어. 둘은 조용히 식사했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레나, 엄마가 말했습니다. 응? 너 정말 자랑스러워. 레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레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 넌 잘할 거야. 밤이 되었습니다. 레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맑은 밤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를 떠올렸습니다. 두려웠던 순간들, 혼자였던 시간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던 자신. 레나는 배웠습니다. 진실은 때로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누군가 용기를 낸다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분이 있었습니다. 엄마도 결국 돌아왔습니다. 글렌리즈는 이제 정말로 평화로웠습니다. 거짓된 평화가 아닌 진실 위에 세워진 평화. 레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날이 시작될 것입니다. 학교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평범한 하루를 살 것입니다. 하지만 레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조용한 소녀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을은 잠들었습니다. 이번엔 진짜로. 레나도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새벽의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마침내 깨어났으니까요.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